네, 현장 참석자 여러분들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2023년 성과보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3부 패널 토론 함께 하실 텐데요. 3부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언론사와 함께 사업단의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국내 의료기기 R&D 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패널 토론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김범민 산업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해 주시는 여러 연구자분들, 그다음에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10대 과제 선정되신 그 기업의 대표님들께 축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 스스로도 다짐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R&D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R&D 중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발표된 내용들보다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을 올해 말에 또 내년에 또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저희 사업단이 그 R&D를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9개 플랫폼에 대해서도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료기기가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9개 플랫폼 형태로 엮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드리려고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노력의 성과가 뭐 저희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연구자분들께서 굉장히 그 밤을 새서 그만큼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6분의 굉장히 그 언론계, 병원, 그다음에 기업, 엔지니어 정말 다양하게 우리 사업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서로 간에는 굉장히 의료기기 또 이공학 분야에서의 대가분들을 오늘 좀 모시고 오늘 저기 저 성과 보고회의 또 소회,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제가 이제 그 각 그 위원분들한테 패널 분들한테 한 분씩 이제 그 여쭤보는 그 질의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기 저 오늘 그 패널 와주신 분들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서부터 할까요? 네, 동아일보 그 의학 전문 기자이신 이진아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서울대 병원 해기학과 교수님이시자 브라이트니스 이미징 이재성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발표가 있었던 바이오니어의 대표 박한호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또 삼성 서울병원의 류규하 교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윤석준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의 김희찬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그 빠듯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을 제가 뻔히 압니다만은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선 한 분씩 제가 그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김희찬 교수님께 우선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저기 성과보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오늘 저기 성과보고회를 이제 쭉 보시면서 소감이나 그다음에 또 그 김희찬 교수님께서는 또 저희 일기 사업단을 기획을 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저희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제공을 해주신 바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업단의 그 동안의 일기,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한 총평 좀 종합적으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첫 패널이어서 우선 덕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2020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3년 채 3년이 안 됐는데 이런 훌륭한 성과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특히 이제 10대 과제에 선정되셔서 상을 받으신 과제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덕담은 됐죠. 덕담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 뭐 남아 계신 분이 지금 온라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남아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상 받으신 분과 그 관련 회사 분들이어서 이제 뭐 우리끼리 덕담 해봐야 뭐 서로 좋은 말 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 뭐 어차피 아까 발표하시는 중에도 몇몇 그 발표자분들이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간쯤 했는데 뭐 10대 과제 이렇게 상을 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잘해서 상을 줬다기보다는 앞으로 잘하라라고 상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아마 더 열심히 하셔서 과제 종료 때 또 상을 그때는 진짜 종료하면서 받는 상은 진짜 굉장히 좋은 상이 될 것 같고 의미가 있는 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개 중에 6개는 알고 있는 과제 기술적으로나 뭐 그 기업이나 책임자들 알고 있고 4개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과제였는데 그래서 그래서 과제의 내용이 뭐 새롭다기보다는 그 이 10개 과제가 어떻게 뽑혔을까 하고 그 오전에 그 10대 과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슬라이드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우리가 사업단에 그 과제 분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공 목적의 과제도 있고 뭐 미래 원천 기술성의 과제도 있고 당장 시급한 시장의 요구를 하는 과제도 있고 해서 틀림없이 그 어떤 그 선정하는 기준에서 가중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고 이제 여기 보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는데 아마도 이 선정한 과제에다가 그걸 알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과제가 선정된 이유는 당신 과제가 소속된 카테고리는 이런 카테고리인데 그런 카테고리의 과제의 성공을 판단하는 성과 지표 뭐 영어로는 매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 지표는 이런 건데 거기에서 당신 요즘은 몇 점이고 몇 점에서 이게 뭐 선정됐습니다. 또는 그거를 스스로 이제 발표를 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뭐 토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2기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이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결국 2기 사업으로 연결될 때 과연 1기 사업이 얼마만한 성과를 만들었는가는 뭐 이렇게 그냥 발표해서 그냥 뭐 좋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 정량적인 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트릭으로 결국은 제시가 되고 그게 예산을 주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의 감동을 시켜서 쉽게 말하면 뭐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번에 그 복지부에서 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5개년 계획 나올 때 그 슬라이드 중에 하나 보니까 의료기기 산업 무역수지가 2019년까지 마이너스 5천억쯤 이렇게 왔는데 2020년에 완전히 흑자 2조 몇천억 흑자. 2021년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살짝 걱정이 됩니다. 2023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고 또 2024년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2023년 데이터까지 나온 시점에서 2기 사업 결정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여기 10대 과제 선정돼서 표창 받으신 분들이 뭐 잘해서 드렸다고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하셔서 중요한 거는 뭐 꼭 제가 꼭 집어서 말할까요? 돈을 좀 많이 벌어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하여튼 23년도 커브가 19년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해야 우리가
어디에 가서 봐라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5년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여태까지 이 지나온 그 과정들을 쭉 보면 우리나라 의료기 산업이 발전된 과정이 뭐 돈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이제 성장은 됩니다. 그죠? 돈이 들어가면 꼭 그 돈을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한 기업이 꼭 뭐 매출을 올리고 이게 아니어도 그 분야가 그 소사이어티가 정부 자금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사람도 좀 늘어나고 뭐 인프라도 좋아지고 뭐 이런 저런 해서 자연적으로 증가돼서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의미 있는 커브를 우리가 좀 제너레이션 해야 돼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뭐 10대 과제 선정되신 분들만 그거에 관련된 분들만 오셨어서 제가 뭐 다른 과제 분들까지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하여튼 우선 10대 과제에 뽑힌 분들만이더라도 오늘 축하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하셔서 작은 돈이더라도 하여튼 각자가 좀 하여튼 좀 매출에 좋은 성과를 좀 내시고 꼭 매출이 안 되더라도 정말 매출에 갈 수 있는 것이 보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임상에서 꽤 성공을 했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진짜 사업화와 관련된 어떤 성과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 첫 번째 패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기 디테일한 말씀은 드리질 않았는데요. 사실은 선정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다단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69개의 성과를 분석을 해서 정량적인 부분과 또 정성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아마 보도 자료나 그런 쪽으로 아마 그런 형태로 아마 보여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준 교수님께서 사실은 저희 사업단과 용역 사업도 한번 같이 해주시고 의료기기 산업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고민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MD로서 병원에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사업단이 이제 임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지금 내고 있는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려대학 윤석준입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주로는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 중에 가장 문과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주로 이제 오늘 제도 정책 최근에 건강보험제도에 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사업단하고 인연을 맺었던 게 2021년으로 기억되는데 2021년에 우리 단장님 김범민 단장님께서 대한민국 의학 할리먼이라는 단체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찾아와서 그 연구 용역을 해달라고 찾아오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의료기기 이 사업단은 기본적으로 R&D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사업을 고민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제도하고 맞물려야 시너지가 난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어디가 연구 영역을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시다가 의학 할리먼을 찾아오셨던 걸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의학 할리먼 정의원에 처음 됐더니 우리 또 임태환 원장님이 또 저도 이제 아주 젊은 사람도 아닌데 거기 가면 또 굉장히 젊어서 그 젊은 사람의 연구 영역을 좀 수행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료기기 산업 분야를 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이 잘 되면 기대 또는 희망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여러 회사분 관계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2021년이니까 오래된 건 아니네 약 2년 전인데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이 요새 웬만하면 뭘 해도 한 세계 10등 안에 대부분 들지 않습니까? 여자 골프도 그렇고 모든 일이 대부분 세계 10등 안에 들 정도로 세계 무역 교역량이 10위권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OECD 여러 가지 건강 수준 지표들도 자살률만 빼고는 암 사망률, 심내혈관 관련된 지표, 소위 신체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놀랍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의 세계 선진국과 견줬을 때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그런데 유독 의료기기 분야로 가면 중위권인 것 같아요. 중진국인 것 같아요. 여긴 선진국이 아닌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런 R&D 사업단이 발족해서 그나마도 오늘 성과 보고회를 내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현재의 저력에 버금가는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2년 전에 이게 관련된 일들을 들여다보면서 관련 그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신 저 대표이사분하고도 인터뷰를 하는데 주로 해외 수출 쪽으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의료기기하고 인터뷰를 하면 이제 일단 국내 특히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진입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국산 제품은 그래서 활로를 뚫기 위해서 소위 미드랜드라고 표현하시던데 미드랜드 제품을 만드셔가지고 동남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소위 이제 그 제품이 소위 뭐 가성비가 좋으니까 아마도 시장이 열리겠죠. 그런 형태의 시장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참 착잡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디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뭘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지원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분들하고 임상 교수분들하고 얘기하면 공적급여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에 등재가 돼야 가격이 일단 산정이 돼서 저희들이 쓰기 편한데 왜냐하면 해외 브랜드가 워낙 가치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시장을 그런 게 선행이 안 되면 선뜻 그거를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어디가 풀려야 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무튼 이게 의료기기 산업 자체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뭔가 이제 표류하고 있다는 판단을 2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단장님도 그때 기억하실 텐데 제가 제안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산업 분야를 잠깐 예를 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화 산업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거의 뭐 세계적인 아카데미 어워드도 받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90년대까지 우리가 스크린 쿼터를 유지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이 충무로에서 막 시위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일정 이상 차지하지 못하는 이제 스크린 쿼터가 사수돼야 된다 이런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마 90년대 상황입니다. 불과 20년 전 얘기인데요. 20여 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어쨌든 영화 산업 자체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복귀해 보면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80년대까지 아주 미드랜드도 아니고 로우엔드 제품만 만들던 한국의 자동차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적어도 어퍼미들 내지는 하이엔드 제품을 만들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 원동력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쿼터가 영화 산업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촉매제가 됐던 거죠. 일종의 지원책으로 물론 규제긴 하지만 외국의 시장을 방어해주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로 돌아오면 어떤 노력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게 우리 단장님이나 본부장님 기억하실 텐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단 어떻게든 이제 국내 제품의 시장을 좀 넓히는 게 우선돼야 국내 시장에서 일정 정도 인정을 받아야 사실은 더 해외로도 진출이 더 용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내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중소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입니다. 유명 대학병원에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제도로 몇 가지가 좀 걸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안드렸던 게 제 기억에 상급종합병원 인정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 지금 대한민국에 한 40여 개 병원이 있는데 3년마다 이 소위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심플하게 얘기해서 국산 의료기기의 구매 비율을 몇 퍼센트 이상 예를 들면 이런 걸 기본 옵션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 상급종합병원이 이제 그 제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라도 국산 의료기기를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고요. 토론회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우리 정부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뭐 정부 관계자는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FTA에 위반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 못해서. 근데 우리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지면 그거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제도하고 맞물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미드랜드 수준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퀀텀 점프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막 두세 가지 기술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봐도 굉장히 이렇게 어드밴스돼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다른 모든 분야가 지금 사실은 세계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 분야만 뒤처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제도하고 맞물리고 이렇게 이런 노력이 병행이 되면 머지않아 상당히 훌륭한 수준까지 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 와중에 R&D 사업단이 이렇게 특히 의료기기만을 목표로 한 R&D 사업단이 발족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참 훌륭한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여쭤봤지만 이게 범부처라고 하셨잖아요. 범부처로 여러 부처가 관여돼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정부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범부처가 되면은 이 사공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이분들 우리 사업단 맞습니다. 관계자분들. 아무튼 아마도 우리 단장님 학교에 계시는 분이니까 뭐 하루에도 한 2번씩 그만두고 학교로 갈 생각을 하실 거라고 내 짐작하는데 왜냐하면 관료 집단들이 서로 간에 또 부처 간에 또 이해관계들이 갈리면 참 일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환경으로 짐작되는 데서도 여태까지 묵묵히 잘 버텨내시고 여기까지 온 거 그 자체로 제가 치아를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2가지씩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기는 해서 예, 그 유기환 선생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소회하고 유기환 교수님께서는 사실 식약처 의료기기 심사부장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10대 대표과제 선정위원이셨습니다. 그때 분위기하고 선정 후일담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유교합니다. 먼저 이렇게 그 큰 성과를 갖고 보고대회한 그 범부처 전주의료개발 사업단 그 성과 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들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기존의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뭐 기초과학부터 이런 중견 R&D 지원 사업 과기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거는 우리 산자부 그리고 또 이제 병원 중심의 의료기기 개발 사업을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가장 좋은 일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모든 기업들의 과제가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병원에 의료 현장에 쓰이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예, 대표적 의료기기 산업은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이나 식약처 인허가 그리고 복지부 심평원의 보험 등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의료 현장에 도입이 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었죠. 이렇게 부처에서 지원했지만 결국 상용화에 실패하게 되는 실패 사례도 나오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 사업단이 출범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각 단일 부처에서 지원하던 R&D 과제가 아닌 모든 부처, 특히 규제 기관까지 합한 모든 부처,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까지 이렇게 하나의 단일 단을 형성함으로써 함께 지원을 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D부터 상용화까지 각 전주기에 걸친 제품화 지원 플랫폼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의료 현장에 도입이 되는 상용화가 가능하게 하는 과제가 이 과제들이었고 오늘 발표한 10대 과제들, 10대 대표 과제들은 반드시 모든 이 범부처의 지원을 아주 많이 받아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거고 비단 뭐 10대 과제만 성공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 과제들, 현재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단에 지원하는 모든 의료기 개발 과제가 다 성공을 하길 바라고 그렇지만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대표 사례가 되면은 또 후발 또 과제들도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그 10대 과제 선정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10대 과제 평가는 90개 기관에 아까 거의 870개 성과 지표를 가지고 총 79개 후보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위원회에서 35개 과제로 추렸고요. 그다음에 35개 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이제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10대 과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후보 과제가 다 기술성이 뛰어났었고 또 시장 경쟁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선정 기준을 마련을 한 게 세계 최초 제품, 그리고 의료기기 국산화 기술이 적용된 제품, 그리고 수출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의료 공공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환자 맞춤형 의료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감염병 발생했을 경우 응급의료 대응과 보건 안보에 기여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니 오늘 10대 과제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모든 35개 후배 과제도 상당히 훌륭했지만 10대 과제를 불가피하게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모든 심의위원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과제를 10개를 풀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선정을 했다는 후일담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0대 과제들은 아마도 사업단에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아마 집중적으로 할 거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사업화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하여튼 기대가 크고 모두 10대 과제 모두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0대 과제 선정된 기업의 대표 한 분이신 박한우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선정 소감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희 과제를 10대 과제로 선정해 주신 사업단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과제가 상당히 지금 경쟁 세계 한 10위권에 있는 로슈나 에보트와 경쟁하는 그런 제품인데, 그런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 쪽에 지금 아직 우리나라 봤을 때는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중진국 수준이라는데 저는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진정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들을 우리가 이제 선도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세계 1등한 것들 보면은 뭐 철강부터 시작해서 조선, 자동, 전자, 그리고 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 분야에서도 앞으로 3년 뒤에 우리가 세계 1등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자동차보다도 더 안전이 또 중요시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산업 분야에 세운 것처럼 그거를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앞으로 지금 로슈나 보트 같은 그런 세계적인 회사들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더 환자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엔지니어링 기술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니고 물리, 화학,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또 사회과학, 철학 같은 그런 분야에서 충분한 그런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기기 설계할 때부터 의료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해서 그것들이 디자인되고, 지금 우리 의료기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흔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로다가는 자동차나 전자산업을 가지고 있어야지 의료기기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다 세계 탑 분야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기기 분야가 앞으로 이제 그 세계 탑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산업들을 전반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세계적인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이번에 그 10대 과제로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많이 버는 사업단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박한호 대표님 말씀하신 거 딴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1조 버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재성 대표님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대 과제 선정됐다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를 갖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훨씬 더 부각을 나타내는 다른 그런 기업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다 같이 성장하는 워낙에 품목이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브라이토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장비를 만들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면서 만들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위치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 그다음 오늘 그 10대 과제 선정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과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리스크가 이제 많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폭적인 이제 지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크게 이제 감사를 하고 그런 어떤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그 큰 이제 하나의 산봉우리를 이제 겨우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 이제 인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제 더 험난한 이제 길들이 앞을 지금 이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또 사업단에서 많은 도움 또 계속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아 기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시고서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출신 기자로서 동아일보에 들어와서 23년 차 지금 이쪽 분야에 쭉 일하고 있고 특히 저 의료기기 쪽 분야는 워낙 또 제가 관심도 많고 그 관련해서 칼럼도 쭉 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신기한 게 라이나 생명 50+ 오늘 그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쪽도 의료기기를 많이 발굴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10대 과제 후보 두 분이 예전 라이나 생명에서 또 이렇게 또 상을 타신 분이라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때 제가 심사도 하고 추천도 하고 그랬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역시 그 될 만한 곳은 어디가 또 다 되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실 요 좀 발표도 듣고 하면서 많은 의료기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만나기 힘들었던 식약처 담당자를 너무 쉽게 만나게 돼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래 이게 만나기 힘들어야 되는 얘기가 나와야 될 정도로 정말 만나기 힘들어야 되는 게 정상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약 그만큼 이쪽 분야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게 자꾸 이제 그런 장벽이 낮춰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식약처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많은 네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이 10대 과제 뽑혔기 때문에 전주기를 통해서 개발과 이제 임상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티켓을 고속 티켓이죠. 그러니까 그 티켓을
얻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참담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수많은 그 의료기 국내 스타트업 하는 또 아니면 스케일업 하는 그 업체분들은 그 부러워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많은 그런 스타트업 하는 업체라든지 그 스케일업 하는 업체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고민이 많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어쨌든 우리 김범민 단장님이 칼럼도 많이 써 주셨거든요. 동아일보도 칼럼을 써주고 하면서 그런 좀 규제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좀 변화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좀 와닿는 많은 기업들이 좀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심사 제도 개선들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기 되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더 드릴 건데요. 쓴소리 좀 포함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창 교수님께서 쓴소리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아까 조용히 넘어가셔가지고 저희 2기 사업단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아마 거기에도 지금 이제 많이 제가 많이 여쭤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2기 사업단, 그러니까 성과를 조금 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2기 사업단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기 사업단을 생각하면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1기 사업단은 사업단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사업단에서 이렇게 보고할 때도 보면 범부처, 그러니까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뭐 이거 그동안 각 부처들이 각자 도생으로 투자하고 서로 협력 안 하고 뭐 장벽을 쌓고 이렇게 됐던 의료기기 그 정부 개발 사업을 한 기관이 그 돈을 다 모아서 한 기관이 선정하고 관리하고 하니까 뭐 당연히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 중복 투자 같은 것들 없어지고 또 예를 들면 부처 간의 어떤 협업 뭐 이렇게 이어달리기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면에서도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전주기라는 의미는 의료기기가 이제 아이디어 개발에서부터 뭐 원천 기술하고 특허 내고 시제품 만들고 임상 시험하고 막 이렇게 쭉 인허가까지 가는 그 전체 주기를 다 관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업이 있기 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업가들이 이거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쳐넣어가지고 시제품 만들어서 제품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뭐 인허가가 막 더 큰 여태까지 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래서 컴플레인도 하고 그런 말을 이제는 아까 발표가 10대 과제 중에도 우리 그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그 대표가 비슷한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의료기기에 대해서 모르고 했는데 사업단 도움을 받아서 많이 했다. 사실 옛날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일종의 무지한 거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기가 만들려는 제품이 앞으로 기술 개발해서 제품이 나오는 다음 단계에 얼마나 많은 헤쳐나가야 될 관문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혀 그게 인사이트 없이 이제 시작을 했었다는 건데 이제 사업단이 돼서 전주기가 되니까 그거를 다 봐주고 돈을 주면서 당신들이 앞으로 이러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니까 사실 범부처, 전주기 이 두 가지만 갖고도 1기 사업은 사실 그동안 정부 사업, 의료기기 관련 사업이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태생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는 것만으로도 1기 사업은 사실 뭐 조금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2기에서는 이제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범부처 그때 가서도 또 범부처 전주기 이거는 안 통하니까 2기는 정말 실력으로 우리가 진짜 좋은 과제를 잘 발굴해서 잘 가이드 해주고 했더니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 나와서 시장에 진출해서 마켓쉐어도 가져오고 뭐 우리 의료 비용도 절감시키고 뭐 이런 정말 실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기는 굉장히 이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여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모든 여러분 뭐 학교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분들, 또 기업들이 다 정말 힘을 합쳐서 잘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첫 번째 들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이제 2기가 결국 예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획을 또 장기간 해야 될 텐데 저는 기획에서부터 선정, 그 다음에 평가, 중간 평가, 뭐 결과 평가 이 전체 과정을 한 팀이 원팀이 하는 그런 스트럭처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타 기획을 할 때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뭐 무슨 A라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연구를 하는 교수고 또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분야 이거 정부가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 기획에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그 기획을 하는 그 팀이 나중에 선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선정한 회사가 됐든 대학이 됐든 또 연구하는 것도 중간에 평가도 해서 완전히 완팀이 기획서부터 최종 결과까지 뭐라 그래야 되나 공동 책임제? 이게 뭐 너무 아이디어란 것 같은데 그 대신에 그 선정되지 않은 기획에 참여하고 평가하는 데도 좀 뭔가를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 과제에서 제일 제가 그 맹점이라고 느끼는 게 기획하는 사람 따로, 선정 평가하는 사람 따로, 뭐 선정되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중간 평가하는 사람 따로이니까 기획했던 사람의 아이디어가 선정 평가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선정 평가를 하고 또 중간 평가하는 사람은 기획의 아이디어나 선정 평가의 아이디어를 전혀 달리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과 자기 뭐 경험으로 평가를 하니까 이게 전체 흐름이 일관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지 모르겠나 하여튼 그렇게 일관된 팀으로 이게 또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뭐 들지만 하여튼 기획서부터 과제 결과 마무리까지를 한 팀이 책임을 지고 쭉 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경쟁 한 서너 팀을 뽑아가지고 시작해서 2000년도에 잘리고 3000년도에 잘라가지고 5년 뒤에 정말 한 팀만 딱 되는 이런 시스템을 해보면 어떨까? 별로 단장님이 좋아하시지는 않는데 하여튼 아니 죄송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하여간 뭐 제가 아까 첫 번째 패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기 사업 뭐 돈을 많이 벌어 주십사 부탁했지만 결국 2기 사업에서는 우리가 진짜 그런 이 좋은 성과를 내야만 되는 거고 그거를 낼 수 있도록 정말 가능성이 있게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좌장 보면서 시간 타이밍 이렇게 잘 못 맞춘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분들을 모셔놓고서 시간 너무 짧게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꼭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윤석준 교수님 저희 사실은 그 민간인 그 추천 장려제 관련해 가지고 교수님께서 고민을 오래 하시셨는데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의료 현장에서 국산 의료기 신뢰성을 좀 제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선생님의 인사이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이게 의료기기의 주된 기본적인 구매자, 사용자는 유저는 어쨌든 아마도 병원이 될 텐데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이제 임상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안전성은 기본이고 뭔가 하이 테크놀로지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은 미드랜드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이제 모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제도적으로는 뭐 그게 상급종합 인정평가라든지 이런데 국산 의료기기 구매 비율 같은 거를 최소한이라도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신뢰성 있는 브랜드를 하나는 이 사업단에서 전략적으로 미루셔서
뭘 하나 만들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화장품 산업을 보면 설화수라는 브랜드가 저같이 전혀 모르고 그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설화수 하면 제가 미국에 갔더니 뉴욕에 있는 한 백화점 1층 매장에도 제가 설화수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그 브랜드 있는 그러니까 한국 제품인데 세계 시장에 앞서가 있는 제품 하나라도 뭔가 그 뭐 브랜드가 됐든 아니면 뭐 산업 자체가 됐든 그렇게 돌파를 하면 그 자체가 붐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10대 과제를 발표를 하셨는데 10대 과제 중에도 뭐 다들 훌륭하시겠지만 뭐 더 우수한 과제가 있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그걸 좀 한두 가지 좀 세게 밀어서 빨리 저 브랜드 가치를 그러니까 국산 제품이 이 정도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걸 빨리 시장에 알리는 작업이 선험이 돼야 제가 보기엔 한 단계를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정책 환경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뭐 아주 구체적인 성과가 우리 대한민국 이제 제가 경험하는 건 한 발주하고 6개월 지나면 뭐가 성과가 나와야 돼요. 일단 그다음에 만족도라도 최소한 좋아져야 되고 뭐가 하나 저기 가시적인 지표로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산 작업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2기를 준비하신다 했는데 그럴래도 뭔가 지금 오늘 10대 성과 중에 뭔가 이게 소위 이제 뭐 우리 국민들 중에 누군가한테도 회자될 정도로 뭔가 넘어서는 소위 스타급 제품이 하나 좀 개발이 되고 유통이 되면 그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많은 게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좀 돌파를 좀 하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 기업이 우리 사업단 수행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환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그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를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규제 지원 관련 의료기 기업에 대한 당부 사항 포함해서 저희 그 거버넌스가 어떻게 좀 발전됐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만 언급드렸는데 의료기기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어서 사실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개발 로드맵을 좀 자세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그걸 관장하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인원이나 역량도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하려면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범부처 의료기기 전주기 개발 지원 사업단에서는 과제를 선정하면서 전주기 제품화 지원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몇몇 기업 대표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대표적으로 규제기관인 식약처나 복지부 담당 주무관들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 사업단에 주관해서 그런 대표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10대 과제에만 제공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모든 사업단 과제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런 공평하게 이런 지원들을 받는 것이 상당히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또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업단의 전주기 제품화 지원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고 또 이렇게 그 월드 베스트 제품을 또 만들 수 있고 사업화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표보다 가장 인상 깊은 단어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메드인테크에서 그랬죠. 그 like 올림푸스, better than 올림푸스라고 했는데 사실 비단 올림푸스가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의료기기 개발 사례죠.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서 그런 과제가 꼭 나와서 올림푸스뿐만 아니고 일단 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뭐 메트로닉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개발한 제품도 우리 개발 제품들이 이렇게 능가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한호 대표님하고 이재성 대표님께는 뭐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형태의 도움이 추가로 또 필요하실까? 그러니까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드밴스되어 있는, 그래도 많이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기업일 것이고, 브라이트니스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 신생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도움들이 좀 필요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식약처에서 그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진단 사업 분야는 뭐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때 그 제품 허가 받은 것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거의 200개.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다 그 들어와 가지고 심사하고 이게 오버로드가 돼 버리니까 굉장히 그 지금 업무량도 많아지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그 허가 내주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져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허가 받는 게 더 힘들다라고 이제 또 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요에 맞춰 가지고 지금 담당 부서를 좀 더 이렇게 그 좀 인력을 좀 늘려 주셔야지 그 규제 부분에서 우리가 늦춰지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갖고 빨리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TV 가전 산업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1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가 기술의 변혁기. 그러니까 TV가 평판 TV로 바꿀 때 우리가 먼저 손 치고 나가가지고 세계 1등으로 갔고, 지금 도요타가 세계 1등하고 있지만은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술적인 변화를 갔을 때, 새로운 의료기기, 새로운 기술로 치고 나갔을 때 기존 기업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를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빠르게 심사해가지고 그걸 허가해주는 그런 식약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실제 그거를 써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다 외국 의료기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그러더라도 내가 그걸 왜 써야 돼? 내가 잘 쓰는 게 있는데, 환자가 내가 최우선인데 내가 왜 그런 걸 갖고 시간을 낭비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새로운 게 개발되더라도 국내에서 이게 정착되지 않으면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그 의료 수준은 이미 세계 정상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 그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진단검사 의학회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많은 역할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학회 하고 그 기업들하고의 좀 더 긴밀한 그런 목표 의식을 갖고서 학회 활동을 통해서 뭐 논문도 같이 많이 내고, 또 그걸 통해서 학회에 계신 분들이 대학병원부터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그런 의료기기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걸로 많은 논문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대표님. 네, 뭐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과제 진행하면서 워낙에 사업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뭐 어떤 도움을 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러울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뭐 역시 제일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좀 도움을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특히 이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내 어떤 대학병원급, 큰 대학병원급들의 진출을 할 때
그 우리 사업단에서 지원해 갖고 만들어진 제품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 갖고 뭔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퍼실리테이션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오늘 그 10대 과제 받으신 분들을 대표해서 이제 저희 둘이 앉았는데 그 대표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아마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 1기 이제 사업단이 끝나고 이제 2기 사업단으로 가게 되는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10년으로 기획이 됐다가 이제 6년으로 기획이 되는 바람에 좀 사업 주기가 짧아졌는데 의료기기라고 하는 거가 정말 긴 주기에 긴 호흡에 이제 지원이 필요한 그런 과제들인데 그 1기 6년은 정말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기 기획을 하실 때 1기에서 열심히 했던 회사들 또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 이진환 기자님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 아마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직접 의사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산업군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헬스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그 기자님의 그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앞으로 그 계속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 최소 친습화되고 또 크기도 최소화되고 또 환자 친화적인, 환자 중심적인 그런 기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사들이 이제 아까 그 바이오네 박한호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의사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사 입장에서 사용이 편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제품, 이 의료기기가 이 병원의 그 수익에 도움이 돼야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의료계 우리나라의 사실 현실인데 이런 또 병원의 수익이 도움이 되려면 결국 수가를 또 잘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국내 여건 이 어려운 여건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관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 이런 좀 평가 툴에 이런 개념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지만 진정하게 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도움되는 의료기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현실적인 평가도 좀 반영이 돼야 되겠고 이런 또 기업들에게 또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중견기업으로 이제 연매출 1조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근데 이번에 이제 1기는 목표로 하는 그 대기업이 일단 선정이 됐는데 2주기는 좀 스타트업이라든지 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이 좀 더 좀 도전받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 패널 때 사실은 저는 한 시간쯤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빨리 목 자르라고서는 계속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어가지고 지금 마무리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분만 규제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이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기들을 사용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말씀들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듣던 말씀이고요. 사실은 거기 관련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사업단에서는 또 연구자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직접적인 지원책을 좀 더 앞으로 많이 마련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와 대화 많이 하시게 되면은 같이 한번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패널 여러분들, 그다음에 오늘 제 10대 그 대표 선거상을 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패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단장님과 저희 패널리스트 분들 앞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 기념사진 촬영 이후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3부는요. 의료계, 산업계, 언론사와 함께 우리 사업단의 성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심도 있고 또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시겠습니다. 단장님 중앙에 좀 서주시고 네, 앞쪽 카메라 보고 서시겠습니다. 네, 앞쪽 카메라 보시고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활짝 웃어주시고 조금만 붙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중앙 카메라 봐주시고요.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저희 이제 화이팅 한번 할까 봐요. 네, K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웃어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현장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의료기기 R&D 산업 성과를 견인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